우리가 새 옷에는 변색을 막거나 또 구김 방지를 위해서 화학 처리를 하죠. 새집증후군의 그 주범 바로 포르말데히드인데요. 이것은 공기 중에 극소량만 있어도 눈이라든지 코, 목을 자극하고 기침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런 물질에 장기간 노출하게 되면요. 백혈병이라든지 폐암과 같은 암에 걸릴 확률이 높게 되죠. 바로 발암 물질인 겁니다. 네, 이처럼 우리 몸의 호흡기관이 자극적인 일상생활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옷장, 특히 화장실 같은 데 가보면 자주 쓰이는 게 바로 나프탈렌이죠. 이 냄새를 자주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기에 자극이 생겨서 다양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면역력의 최전방인 폐가 손상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박보검 씨가 호흡기가 점점 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익숙하다 못해 당연히 맡은 냄새인데 제가 30년 넘게 일했던 환경들이 폐를 약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죠. 요즘에는 나프탈렌도 나프탈렌인데 디퓨저 많이 사용하고 탈취제도 탈취제 있고. 그 자동 분사기 칙칙이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호흡기 안 자동차에 방향제 그것도. 넣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윤 선생님, 이게 모든 게 다 이제 호흡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1분에 우리가 몇 번 호흡을 하는지 혹시 아실까요? 에이, 안 세워. 그거 어떻게 저희가 다 세워봐요. 성인 기준으로 1분 동안 이제 평균 호흡수가 한 16에서 18회 정도가 됩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평균 약 25,000번 정도의 호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루에 25,000번 호흡한다는 얘기는 그 생각은 안 해봤네요. 그런데 그 호흡한다는 게 결국은 좋든 나쁘든 밖에 공기를 몸 안으로 들여 넣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들이마시고 내쉬는 공기의 양이 1분에 6.8리터. 쉽게 말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2리터짜리 페트병이에요.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그럼 이제 6리터가 됐죠? 요 세 개 이상의 그런 공기를 마신다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인체로 공기를 흡입을 하게 되는데 주인공께서 과거에 이제 옷 사업을 크게 하셨잖아요. 그만큼 누구보다 새 옷의 장시가 노출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새 옷에 묻어 있는 화학 약품부터 먼지, 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매일 마시면서 생활을 하셨다는 거죠. 저기 1분에 마셨다는 거예요. 1분에 저걸 마셨다는 건데 그건- 우리가 1분에 끔찍하네. 1.5리터 물 하나만 마시기도 정말 버거운데 네네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몸은 딱 저거 보시죠, 여러분. 6.8리터 개에 해당하는 안 좋은 공기를 엄청나게 들이마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 안 쉬고는 단 몇 분도 여러분들도 버티기 힘드십니다. 그만큼 숨을 쉬게 해주는 호흡기의 중추입니다. 폐.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면은 폐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요거 알아봐야죠. 근데 우리 몸에는 없고 외부 섭취를 통해서 호흡기 질병을 예방하는 바로 이것. 이게 뭐냐면 스피카토사이드 A라는 성분입니다. 스피카토사이드 A는 호흡기에 들어오게 되면 호흡기 점막의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또 조절해서 폐기관지 세포의 회복을 도와주면서 빠르게 염증 물질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특히 이것은 동기보감에서 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약재로 널리 쓰였던 겁니다. 호흡기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이것, 어디에 들어있나요? 그 정체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미워할 거야! 비흡연자로 폐암이 왔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리 많이 하는 사람들이 폐암에 많다고 하시던데 요리하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다? 과연 진짜일까? 직업적으로 보시면요. 튀김이나 볶음 같은 고열로 조리를 하는 작업이 많으신 요리사나 급식 조리원 분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또 높은데요. 이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신 학교 급식실 조리사분이 올해에만 벌써 14명에 달하고 또 폐암 소견이 나온 조리 종사원 분들이 전국적으로 187명에 이르는데 이 발병률이 일반인의 3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오징어 튀김을 좋아해서 저희 아내가 튀겨주는데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흉은 고온에서 기름으로 튀기거나 구이를 할 때 나오는 초미세 입자입니다. 입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흡입했을 때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해서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암물질이거든요. 조리흉이 노출이 되면 폐암 발생률이 22.7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조리흉 노출 시간이 많을수록 그만큼 폐암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폐암의 또 다른 원인이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미세먼지는 농도가 짙어질수록 우리 몸을 점점 병들게 만들죠. 미세먼지로 사망하는 경우도 늘고 있고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노출이 늘어날수록 폐암의 발병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집안의 초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일까? 바깥 공기와 집안을 비교 측정하는데 결과는 충격적. 집안이 더 나쁜 상태. 그렇다면 집안일 후 초미세먼지 농도는? 미세먼지와 포름알데히드가 더 증가했습니다. 이거 뭐 초미세먼지 정말 무서운 거네요. 세상에 저는 미세먼지를 여태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러신 것 같은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내 공기가 우리 건강을 더 위협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깨닫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건물 바깥에 있는 공기는 뭐 공기가 순환을 하니까요. 그리고 또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은 씻겨 나갈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실내 유해 물질은 계속 안에 머물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실외 공기 오염으로 숨진 사람은 매년 370만 명인데 반해서요. 실내 공기로 인한 사망자 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년 430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 믿을 수 없는 숫자네. 그죠? 초미세먼지가 입방미터 면적당 1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치매 위험이 3%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초미세먼지의 노출이 심할수록 뇌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공기가 건조하고 차기 때문에 폐 관리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호흡기 질환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뭐냐 하면 사실 폐암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지금도 10초에 1명씩 사망하는 무시무시한 질환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선생님. 10초에 한 명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런 게 있어요? 와, 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게 천운이네. 진짜 천운이네. 네. 이 위험성에 비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네,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만성, 즉 장기간에 걸쳐서 폐쇄성, 기도가 좁아지는 폐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2050년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를 예상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45세 이상 성인의 5명 중에 1명이고요. 65세 이상 노인분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는 상당히 흔한 질환입니다. 우리가 기침을 통해서 기관지나 폐에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 물질이나 오염 물질을 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침을 하는 게 어려워서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호흡근의 근력과 양 때문인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호흡근의 근육이 감소하거나 또 근력이 떨어지면서 폐 움직임이 저하되고 그렇게 되면서 호흡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 폐가 펴지는 정도를 폐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강한 폐는 탄성이 좋아서 폐가 잘 늘어나고 그래서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게 쉽지만 나이가 들수록 폐탄성이 또 저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에 쌓여있는 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작용 또한 약해져서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또 쌓일 수가 있죠. 또 손상된 폐는 심지어 탄분과 같은 물질들이 침착이 돼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색깔부터 안 좋으네요. 네, 폐 건강을 그 어느 때보다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박복금 씨, 폐암을 2번이나 극복한 노하우는 어떤 것인지, 특히 지금 이 시기 겨울철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번 좀 같이 볼까요? 30년 넘게 자신도 모르게 매일 미세먼지와 독한 냄새에 노출된 그녀. 폐가 점점 약해진 줄도 몰랐다는데요.